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층 집돌이 미스터 루프탑입니다. 혹시 층간소음의 고통 때문에 아파트 탑층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창 뛰노는 아이들 때문에 아파트 1층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집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탑층에 이사 온 지 올해 11년 차가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전에 올렸던 탑층 아파트 장단점에 관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과 그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탑층 아파트에 직접 살아보고 알게 된 내용들까지 업데이트하여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탑층에 이사 오기 전에 1층과 탑층을 비교해보고 저의 경우는 1층 대신 왜 탑층을 선택하였는지도 제 기준에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나 다른 이유로 탑층 또는 1층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내용이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1층과 비교했을 때 탑층의 장점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반대급부들입니다. 아마도 탑층 아파트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윗집으로부터의 직접적 층간소음이 없다는 점일 텐데요. 예스, 맞습니다. 저도 예전 아파트 살 때에는 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 유별나게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고 느꼈습니다. 예전 아파트 살 때에는 윗집의 휴대폰 진동소음 같은 생활소음까지 고스란히 전달이 되다 보니 힘들었었는데 탑층으로 이사하고 윗집 소음으로부터 해방된 환경은 정말 천국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반대급부도 생기더라고요. 층간소음은 없어졌지만 대신 난간소음과 배관소음 그리고 엘리베이터 기계실 소음 같은 잡다한 소음들이 탑층에서는 들리더라고요. 난간소음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안 나다가 바람이 많이 불 때에는 부르르 떨리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계속 납니다. 이 소리가 철제 파이프 난간이 통째로 떨리는 저주파 소음이라 좀 무섭습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 소음은 새벽에 조용할 때 느낄 수 있는 소음이지만 생활에 치명적 불편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 감내할 만한 수준이고요. 아무리 다른 잡다한 소음들이 탑층에 많이 발생된다 쳐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윗집 층간소음 고통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라 층간소음과의 교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층간소음 대신 또 하나 반대급부로 발생될 수 있는 불편은 여름철 창문을 열어놨을 때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음식 냄새입니다. 이건 탑층이 아니라 기준층에도 해당될 수 있기는 한데 탑층은 그만큼 아랫집 세대들이 기준층보다 더 많기 때문에 냄새의 빈도수나 강도는 더 클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10층 사는 사람은 아랫집이 9세대지만 20층 사는 사람은 아랫집이 19세대잖아요. 생선 굽는 냄새, 청국장 냄새, 삼겹살 굽는 냄새, 라면 냄새 정말 다양한 냄새들이 올라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냄새에 둔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사람 사는 동네에서 음식 냄새 정도는 이해하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편하게 먹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지만 유난히 음식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니 자기가 사는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공동주택에서 왜 고기를 구워 먹냐고 쫓아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자제하라는 아파트 안내방송도 진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래에서 올라온 라면 냄새 맡고 라면 끓여 먹었던 적도 많았고 삼겹살 냄새 올라오면 저도 먹고 싶어서 사서 구워 먹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탑층은 조망이 좋고 일조량이 풍부하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경관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 조망권 확보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 집은 서양집인데요. 거창한 강조망이나 바다조망, 야경 조망은 아니지만 아침에 주방 쪽 베란다에서 일출을 볼 수 있고 저녁엔 거실 베란다에선 일몰을 볼 수 있어 이것도 입주 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조망이라 선물 같은 보너스이기도 합니다. 제일 전망 좋은 곳은 바로 옥상 위 지붕 위인데요. 여름엔 지붕에 돗자리 깔아놓고 누워서 가족들과 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리고 청명한 날에는 옥상에서 이불 빨래, 운동화 말리기도 좋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살아보니 반대급부가 생기는데요. 문제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날입니다. 높은 층은 그만큼 바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창문을 닫아놔도 아파트의 구조적 환기 시스템상 실내로 유입되는 오염지수는 체감상 기준층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 1층 바깥이랑 저희 집 옥상 바깥이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이건 시세보다 비싼 탑층과 싼 탑층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요. 전용 옥상 테라스와 다락방이 제공될 경우는 시세보다 당연히 비싸고요. 추가 서비스 공간 없이 기준층과 동일한 구조인데 단순히 층만 탑층일 경우는 더 저렴하고요. 특히 9억 같은 경우는 결로 때문에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기 때문에 시세도 저렴하고 매물 거래도 덜 활발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사 오기 전에 고민했었던 탑층과 비교시 1층의 장점, 그리고 역시 반대 극부들입니다. 맞습니다. 탑층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꼭대기까지 올라오려면 대기 시간도 꽤 길잖아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도 나면 그 높은 곳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1층은 그런 불편이 없고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죠. 만에 하나라도 화재 시에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어 노약자분들에겐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접근성 대신 반대급부는 보안과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 1층은 방범창들로 되어 있고 외부에서도 안이 보이기 때문에 항상 블라인드로 가려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하절기 땐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으면 꼭 밖에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있어 담배 냄새가 유입이 되거나 행인들의 소음도 고스란히 유입되어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아파트 커뮤니티 글로 자주 올라옵니다. 옥상 테라스를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하는 아파트 탑층처럼 1층 마당을 정원으로 제공하는 아파트들도 있어서 전 탑층과 1층을 검토할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정원 가꾸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옥상보다는 1층 정원이 어쩌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또 높은 공중에 떠서 공중부양 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람은 역시 땅을 밟으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겐 1층이 더 선호될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 때문에 1층 대신 탑층을 선택하긴 했는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1층 정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위층에서 매번 쓰레기와 담배꽁초 투척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방충망이 있어도 벌레가 끊이질 않아 힘들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라도 뽑기를 잘못했을 경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1층 선택을 포기했었습니다. 아파트 탑층이 층간소음 피해자들에게 천국이라면 아파트 1층은 어쩌면 층간소음 유발자들에겐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 중 쌍둥이 남자아이 둘을 키우시는 분이 있었는데 기준층에 살 땐 매번 아래집과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항상 아이들을 통제하다 보니 애들도 스트레스, 부모도 스트레스를 받았었지만 1층으로 이사 후 이러한 불편함이 모두 사라져서 천국 같다고 하시며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부부가 피트니스 강사분들이었는데 실제로 아파트 1층으로 이사하여 매번 가벼운 홈트 영상 촬영도 층간소음 분쟁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1층은 탑층에 비해 아랫집이 없어 자유롭지만 반대급부라면 일조권이 풍부하지 않아 항상 집이 어두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일조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습기가 더 심할 수도 있고요. 구축 아파트라면 겨울에는 한파때 세탁기 배관 역류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이러한 취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1층은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층보다 천장고를 눕히고 세탁실 배관도 모두 분리되어 있어서 배관 역류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탑층이건 1층이건 만약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또 하나 체크해야 할 부분이 어린이 놀이터의 위치입니다. 특히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하절기엔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음도 매일매일 밤늦게까지 지속되면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에겐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어 실제로 저녁 8시 이후에는 아이들 귀가시켜달라는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 아파트도 분양 초기엔 야외 공용 공간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수영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지고 물고기들이 있는 분수와 연못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아이들 소음 민원 때문에 결국은 수영장 운영은 못하고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워낙에 아이들 자체가 귀한 시대다 보니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 듣는 것도 어쩌면 복에 겨운 소리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혹시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어린이 놀이터와 가까운 곳보다는 떨어진 동이 더 좋겠죠. 탑층 아파트 겨울철 난방비도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41평 기준 저희 집 난방비도 공개해봅니다. 겨울철에는 도시가스비가 10만원에서 26만원까지 나왔습니다.
나머지 탑층 아파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와 진실들은 저의 지난 영상에 꼼꼼하게 정리해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장단점들이 있듯이 사는 집도 단점 없는 완벽한 집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처한 환경에 따라 탑층이 더 잘 맞는 사람도 있을 테고 반대로 1층이 더 잘 맞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저도 탑층에서는 제법 오랜 기간 살아봤으니 다음 집은 마당이 있는 1층이나 주택에서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